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 명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부 교육 철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교육 철학입니다. 자, 1장 교육 철학의 기초인데요. 교육 철학의 기초, 교육 철학의 이제 개념을 보면 이런 겁니다. 교육의 개념, 목적, 과정, 조직, 정책 등에 관한 원리 혹은 이들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상적 교육의 형태와 원리에 관한 신념이나 이제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교육의 현상과 행위에 대한 탐구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의 체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학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해요. 교육 철학을.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이제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교육에 관한 사실을 결정하고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가치에, 교육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사실, 그러니까 다르죠.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이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그에 반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서 드러나는 것, 증명될 수 있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교육 철학은 교육의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고, 교육과학은 교육 철학이 밝힌 목적과 이상을 실현시킬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제 규범적인 것과 분석적인 걸로. 그리고 방법과 기능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요 위에 규범, 분석, 요것만 한번 볼게요.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이상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규범이죠. 어떤 원리, 원칙, 가치, 도덕, 이런 겁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밀히 살펴보는 거죠.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교육의 이론적 체계의 논리적 성격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전통적 철학과 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상주의하고 실제주의하고. 물론 이제 뒤에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대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죠. 요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요거는 이제 실제,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표시했지만 정신, 가슴 속에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상주의예요. 내 마음 속에. 자, 그래서 뭐냐? 바람직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해 정신 속에 얼마나 완전하고 참다운 이념과 이상을 가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해요. 교육과정은 이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통찰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중심의 교육관이 됩니다. 교사가 인격적 모델이 되어야 되고, 아동은 자신의 내적 자아 탐구에 매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해겔들을 거치는데,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뒤에 배경이 돼요. 자, 실제주의입니다. 리얼리즘. 우리 이제 실학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도 리얼리즘을 썼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실제 I라고 쓰잖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실제, 있을 제자 써서 실제와 실제, 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체, 어이로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실제, 어휘는 뭡니까? 사실의 경우예요. 사실의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고, 실제는 사실의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객관적인 사물의 질서나 체계는 인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원리, 세상의 원리,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동물, 모든 식물, 아메바가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실제주의, 리얼리즘이에요. 인간은 그 실제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바깥에 있는 것. 우리 앞서서 봤잖아요. 객관주의. 그게 바로 이제 객관주의.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인간하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객관 세계에 관한 법칙, 원리, 체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상주의는 뭐였어요? 내 가슴에 이상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실제주의는 뭐예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고 나는 그것을 밝혀내고 알아갈 뿐이에요. 실제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이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실행 가능하며 합리적인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육의 주요 목표는 객관세계의 법칙이나 체계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탐구 능력을 배양하면서 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교육과정은 객관세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교사는 이들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토론, 실험, 실물 교수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발전에 이제 봉하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 실제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로크. 바로 이제 뭐예요? 경험주의. 이 사람들은 경험주의. 아퀴나스를 갖다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아퀴나스가 이제 받아들였고 베이컨이 로크는 확실한 경험주의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연주의 교육관과 이제 실용주의인데 요 둘이 사실은 이제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요 둘이. 그래서 앞서서 있어서 이상주의하고 실제주의와 비교했을 때 자연주의나 실용주의는 좀 더 작아요. 볼륨이 작아요. 작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3요소를 인간, 자연, 사물로 보는데 자연을 제일 강조해요. 아이들 내버려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루소입니다.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단계의 특징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은 자연의 발달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루소라든가 범회주의, 페스탈로치가 대표적인 자연주의 교육관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 사물을 보고 느끼는 직관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실물교육, 페스탈로치가 얘기를 했었죠? 아동중심 교육이 되고 학습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강조하죠. 자, 실용주의입니다. 프라그마티즘. 상대주적 진리관을 강조를 해요. 진리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적, 가설적, 상대적인 것이다. 지식이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스펜서, 누이, 진보주의가 바로 이제 이 실용주의 교육관에 속하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스펜서나 두이 같은 사람은 경험주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앞서도 봤지만 자, 경험주의는 바로 이제 실제, I입니다. 실제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학생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는 이제 듀이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중심 교육, 경험중심 교육,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민주적 교육 이념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현대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자, 이 현대 교육 철학은 바로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진보주의고요. 두 번째가 본질주의. 그 다음에 항존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건주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보주의다. 우리가 항존주의다.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건주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주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기들이 우리는 진보주의야. 재건주의 뭐 이런 식의 그 조어들 갖다가 쓰긴 하였지만 바로 이제 학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보주의는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와 연결이 되죠.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되어 있고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과 경험주의 과학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고 생활중심 교육, 경험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동중심 교육이고 아동의 자발적 자기실현,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중시하는 교육 흐름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행함으로써 배운다. Learning by doing. 진정한 교육이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험이 교육적인 것이 되려면 상호작용과 계속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경험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경험이어야 하고 교육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반성적 사고를 통해 지식은 기존의 경험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사고를 만들고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는 과정을 경험의 개조,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바로 뒤에 나오는 듀이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수단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한 형태이고 사회생활을 단순화한 축소된 사회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회성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상이고 교육은 사회의 진보와 교육의 근본 수단이며 교육은 지역사회가 져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생활 중심, 흥미 중심, 아동 중심 교육이에요.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활을 통한 교육이고 흥미가 중심이 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방관자가 아니라 아동의 안내자, 조력자, 조언자, 지도자, 충고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은 사회적 과정이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판을 받아요. 아동을 갖다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본적인 지식, 기술, 능력 습득을 소홀히 하여서 아동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지 못한다. 아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해서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인 교육이 되었다. 지나친 아동중심 교육은 목표의 혼란, 산만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협동, 활동, 체험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험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경험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탐구법, 그죠? 탐구법이라든가 이런 협동교육 같은 경우에도 경험 중시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아동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법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자, 듀이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교육은 생활이다, 성장이다, 경험의 재구성이다, 사회적인 가정이고 전인의 개발이며 교육은 피교육자의 자발적 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아동 중심 교육, 경험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발적 활동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굉장히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육의 기본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경험의 원리. 생존을 위하여 환경과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험이다. 여러 경험들이 통합되고 연결되어야 아동의 경험이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지성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경험 활동과 그 결과의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경험이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는 기능. 이게 바로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장의 조건은 미성숙과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바로 이 플라스티시티라고 그러죠.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그럽니다. 막 구부러지고 틀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면 여러 가지 것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가소성입니다.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동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해. 그래서 아이의 내부로부터 성장하려는 힘의 발로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성장의 원리이다. 그 다음에 탐구의 원리예요. 문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탐구의 결론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죠. 왜요?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흥미의 원리예요. 활동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수단과 장애를 제공하는 대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장애, 웬 장애? 약간 높은 단계의 것은 아이들한테 도전감을 심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험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자아가 몰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흥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예요. 갈고 닦아야죠.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뒤도 도야를 강조합니다. 자, 2절로 가서 본주주의 교육입니다. 배경을 보면 진보주의 교육이 아동의 흥미와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전통적 문화를 경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예요. 1930년대. 그래서 이제 경제 대공황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위기가 미국 사회에 닥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동 중심, 생활 중심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제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이제 위기에 이제 대처할 만한 지적 수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런 이제 엘리트 양성이 실패로 끝나고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진보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수되는 문화유산에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고 바로 그러한 전통과 정수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거 4번으로 바꿔주십시오. 3번, 요거 4번. 4번. 그러니까 큰 4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의하고 실제주의의 주요 관점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동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교사의 주도 아래 아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인류의 문화 중에서 현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정수, 에센스를 뽑아서 구성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을 주장합니다. 기초학습에 철저한 훈련이 필수적이고
아동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의 주도권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보다도 민족의 경험, 이게 민족의 경험이 뭐예요? 전통이죠, 전통. 논리적 조직을 중시합니다. 논리적 조직이 뭡니까?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교과와 전통적 학문적 훈련 방법의 존속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습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습니다. 아, 참 무슨 이렇게 아재스러운, 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래요.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교육과정은 선정된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합니다. 선정된 내용은 뭐예요? 전통. 그래서 전통을 학습해야 합니다. 학교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 뭡니까? 강의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본질주의 이제 교육관의 번천인데, 이제 전기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후기에 넘어와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죠. 근데 둘이 통하는 내용이에요. 학문이나 뭐 교권. 그래서 교육방법, 교사 중심의 강의법을 위주로 하고 명제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게 이제 전기입니다. 후기에는 야 그래도 너무 교사 중심 강조하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아동 중심 수업을 이제 올라가면서 발견학습, 탐구학습.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일부 수용을 해요. 그래서 방법적 지식의 습득에 관심을 가진다. 요 대비가 됩니다. 방법적 지식하고 이제 요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은 과정적 지식이라고도 해요. 명제는 뭡니까? A는 B다. 이게 이제 명제예요. 방법적 지식은 A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게 방법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은 그것만 딱 알고 끝나지만 방법적, 과정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방법이라고 하는 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 지식을 갖다가 이제 더욱 강조를 하죠. 자, 그래서 비판적으로는 보수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수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권위주의적이고. 변화한 사회의 문화를 경시한다. 사회계약 과학을 경시한다. 그래서 학생 참여 제한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니까 독립심, 비판적 사고, 아동의 자발성, 협동정신의 함양, 민주시민의 양성 등을 소홀히 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또 하나 흐름이 이제 항존주의입니다. 페레니얼리즘이라고 해서 페레니얼이 뭐예요? 영구적으로 쭉 간다고 하는 거죠. 항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와 그 철학적 배경인 프라그마티즘을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에 나온 보수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앞에 본질주의하고 항존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진리, 그렇죠? 상대적 진리. 앞서서 봤던 소피스트가 얘기했던 상대적 진리관이에요. 항존주의는 근데 절대적 진리관이에요.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고 영구불멸의 절대적 보편적 진리를 천명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허친스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전수해서 이성을 단련하고 도덕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원리를 보면 인간의 본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교육에다 절대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성을 위대한 고전을 통해 개발하고 욕망의 통제를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장래 이상적인 삶을 위한 준비이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화적 전통의 핵심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준비된 곳이어야 한다. 뭔가 본질주의하고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지식교육 중심의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필수적인 기본학과와 더불어서 이성의 훈련과 지성의 배양, 영원한 진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저서, Great Books를 읽혀야 한다. 우리가 이제 한때 뭐 인문학의 위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 막 그때 나왔던 얘기, 인문학의 위기. 그래가지고 막 여러 학교들에서 서울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대학교에서 바로 이러한 Great Books들을 갖다가 100권, 200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과 맞닿아서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조금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이러한 항존주의의 본거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이나 지성 개발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전인 교육을 소홀히 한다. 사실은 이제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그레이트 북스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레이트 북스를 읽으면. 실생활과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생활을 갖다 윤택하게 해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수의 지적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레이트 북스를 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수의 지적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 절대주의는 민주주의와 과학적 탐구 정신과 양립이 어렵다. 이것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 철학에 있어서 어떤 비판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학자들이 지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구마구 이렇게 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재건주의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한 교육 철학이에요. 이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론 쪽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스푸트닉 쇼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과학기술로서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죠. 1920년대 말 30년대에 있었던 일종의 이제 본주주의가 나오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더 심각했죠. 왜냐면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소련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의 교육을 갖다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소련한테 밀린다. 우리 체제 경쟁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이 재건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고식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진보주의 과학정신, 아동 존중, 민주주의 이념과 본질주의의 문화중시, 항존주의의 합리성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더 위대한 뭔가를 갖다 만들어보자. 교육을 통해서 현대의 사회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그 단초로 보인 사람이 이제 카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주의 의 문제점을 갖다가 원래 이제 진보주의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발전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었던 거죠. 카운츠가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게 1920년대, 30년대 그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주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쓸므로써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브라멜드라고 하는 사람, 브라멜드. 그래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교육 사상들의 장점을 절충해서 미래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현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브라멜드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사회적 자아실현,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도모한다. 같이 가자는 거죠.
지역사회 활동, 집단 역할, 기술 문명에 대처하려는 목표 중심의 일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밀접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협동학습, 집단 역할, 토의법 등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교사의 설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실현.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교육의 수단과 목적은 현대 문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행동과학에 의해 발견된 연구 결과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 행동과학이 뭐예요? 행동주의. 자, 그런데 이제 비판을 받죠. 미래 사회를 어떤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다. 철학이 부재하다는 거죠. 철학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민주복지사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교육을 단지 사회 구조의, 개조의 수단으로만 본다. 우리 위기에 봉착했어. 자, 우리 사회적 자아 실현. 그래서 행동주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근데 어떠한 목표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사회를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